자, 항상 서정장들을 볼 때는 주제, 감정 표현, 감정, 정서 잡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배웠던 접근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부여하는 치마자라 하얀 눈바람이 휘날린다. 뭔가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묘사라고 쓰시고, 그러면서 고리고 봉우리고 모두 하얗게 덮였다. 상황이 나와요. 상황. 눈 덮인 상황. 무릎까지 빠지고요. 근데 봐봐, 남극이나 북극 같대요. 뭔가 되게 춥다는 얘기인지 신비하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핵심적인 건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눈 오는 상황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눈이에요. 그거라도 잡았으면 좋았어. 근데 봐, 얼었대요. 맞죠? 고요하대요. 상황이고 내가 느끼는 어떤 감각? 그러면서 태고에 놓여 있대요. 자, A는 항상 이렇게 처음 시작 촉발하는 연에서 뭔가 상황을 제시하는데 눈이 왔고 눈 오는 상황에서 나는 얼었고 고요함까지 갔어. 뭐 긍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묘사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한 것 같은데, B,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가는 걸까? 영원한 어머니, 내가 지금 백골이 이런 약점 묻힌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다. 인스타 본 거예요. 그냥 인스타 느낌하고 똑같아. 페이스북도 우리가 보면은 뭐 별 의미를 가지고 담고 별 의미를 담아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느끼는 거 쓰는 그런 게 다 문학인 거고, 여기도 그냥 그런 느낌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러다 갑자기 백골에다 박스 치고요. 내가 죽음에는 박스 칠게요. 자기가 죽은 뒤에 상상을 해보고 있는 거잖아. 상상. 그러면서 내 푸른 무덤에다 박스, 도라지 꽃도 피고 선나비도 날리고 메세도 울고 두견이도 울고 자기 죽은 뒤를 상상하고 있네. 왜 이러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 다시 무덤 박스 치시고 부활에다 벌표. 그러면 전환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눈이 왔고 뭔가 얼고 뭐 북극 남극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고요한 상황에서 태국까지 가보고, 그러면서 나는 뭔가 내가 죽는 상상도 해보고, 전혀 여러분은 감이 안 와, 이런 게. 당연하겠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처리하는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못 배웠을 수도 있지. 선생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 안 시켰거나 설명을 안 했다면.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그게 전부 다 문학이에요. 감정을 표현했다? 시예요. 운을 선축이 있다? 시라고요. 인스타도 시고 랩도 시예요. 힙합도 시입니다. 다 시예요. 옛날에 래퍼 있어. 거리의 시인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 뭐 가리온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 미안해. 나 때 그런 사람도 있었어. 쇼미더머니 뭐 원인가 투에 나왔던 사람들도 있어. 어쨌든 봐봐. 다 시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너희 진짜 봐봐. 너희 요즘 노래들 봐봐 진짜. 노래들 가사 봐요. 가사 보면 뭔 소리지 싶어. 근데 예쁜 애들 나와가지고 잘생긴 애들 나와가지고 추면서 하면 좋아. 근데 노래를 봐, 가사를 봐,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 그런 느낌이야.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사들에서. 얘도 마찬가지지. 어떤 가사가 있을까? 예를 들면 요즘 방탄 유명한 노래, 요즘 방탄 노래가 나왔지. 다이너마이트. 그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가사가 메시지가 전혀 없지 않다니까. 아이유, 그 가사에 의미가 전혀 없지 않다니까. 얘도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뭔가 극단적인 상황, 눈도 오고 북극 남극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뭔가 틀을 깨보고 싶고, 그러면 나를 죽여서 환골탈태해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틀렸다는 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라고.
그러면서 A에서 눈이 왔고 극한의 상황, 북극남극, 태고의 상황까지 갔다가 내가 죽어서 나는 부활하는 그런 죽음까지도 가보는 그런 고찰과 성찰과 성장과 이런 과정을 겪어서 참 눈을 감아본다. 영원히 어린다. 인간들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 갑자기 뭐야? 시대 환경이라고 써. 갑자기 이 시대 환경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야.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에 이어갈 것을 생각한다. 역사적 생각까지 해요. 우리 족속도 이어나면 자꾸 뭐 죽음에 멸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갈 생각한다. 이런 설화까지 왼통 꽃동산에 대해 우리가 서로 노래하며 날뛰며 진정하러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라는 걸 보면 집약하는 달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저는 이래요. 저라면 이 시를 왜 썼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뇌피셜 한번 뒷거려볼게요. 예를 들면 뭐 6.25가 끝나 굉장히 극한한 상황에서 남북한 분단이 된 상황에서 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되게 힘들게 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A야. B. 나는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으며 성찰을 하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활했다. 즉 성장을 했고 C. 우리 인간 군상들 사는 거 보면 진짜 개판이고 뭐 짱깨인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무슨 진짜 아수라 판에 뭐 개판 이런 개판도 없는 이런 개판에서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족은 가능성 있는 종족이고 잘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번창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써보지 않았을까? 설악산을 갔더니 괜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시인은 아무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시인이고 그런 거 표현한 게 문학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걸 좀 더 정형화 시켜볼게. 형광펜 들어가. 설악부에 대한 형광펜 몇 줄? 1달러. 치맛자리 형광펜 몇 줄? 하얀 눈별의 형광펜 몇 줄? 골 형광펜 몇 줄? 봉우리 형광펜 몇 줄? 봐. 설악산이죠? 골과 봉우리에 눈이 내리는 거죠. 눈이 내려서 바람이 날리니까 치맛자락을 부여안고 있는 거야. 모두 형광펜 몇 줄, 눈 형광펜 몇 줄, 하얗게 형광펜 몇 줄, 무릎까지 형광펜 몇 줄, 북북 남극 형광펜 몇 줄. 보이죠? 그러면 이연으로 넘어가서 하늘이 얼었다 형광펜 몇 줄, 고요하다 형광펜 몇 줄, 너무 고요하다 외롭다 형광펜 몇 줄, 태고의 형광펜 몇 줄. 그 아래 산에 대한 형광펜 몇 줄, 죽으면 백골 형광펜 몇 줄, 외롭게 못 오라, 그 아래 꽃이 핀다, 내 푸른 무덤, 도라지꽃, 산나비, 맷새, 울어라, 두견, 울어라, 태양 솟는 날 아침, 무덤, 부활. 어떤 주제 느낌을 잡고 키워드들,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 잡아보니까 인상이 명확해지죠. 설악산 올라가서 느끼는 거야. 막 바람 불어, 치맛자락을 잡아. 심상이야, 심상. 운율 심상 함축에서 심상이야. 운율은 어차피 못 봐. 반복해서 보는 것 뿐이야. 운율 심상 함축, 심상을 봐요. 그리고 의미를 봐, 함축을 봐. 자, 심상을 봐. 눈바람이 날려 치맛자락을 잡아야 돼. 봉우리, 뭐 눈이 하얗게 덮었어. 설악산이 그런 거야. 설악산 눈도 많이 왔는데 말 그대로 설악산이다. 눈 설자. 걷다 보면은 푹푹 빠지지. 남극인지 북극인지 모를 정도로 눈 푹푹 빠지지. 다 얼어붙었죠. 고요하죠. 외롭죠. 나는 완전히 그냥 원시 태고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런 상황에 내가 죽으면 백골이 돼서 여기 있을 것 같고 내 무덤 위에는 이런 자연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태양이 솟고 나면 C로 갑니다. 눈을 감아본다 밑줄 상상하는 거죠. 영원토록 무슨 일이 있을까? 두 번째 줄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멸하지 않고 밑줄 오래오래 세대 밑줄 그 아래 우리 족속도 밑줄 멸하지 않고 밑줄 그 아래 마지막 여는 박스 치세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절망을 봤을까? 희망을 봤을까? 희망 쪽이겠지. 마지막 면은 특히 뭔가 그런 느낌 정도로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밑에다 씁시다. 설악산에서 느낀 상상한 우리의 미래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됐어요? 이 느낌 딱 잡으면 돼. 그럼 자꾸 애들이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와닿지가 않아요. 맞아요. 어떤 느낌인 줄 알아? 힙합을 들었어. 슬플까? 아, 슬픈 힙합도 있냐? 쇼미더머니 중에, 막 눈물 나는 쇼미더머니 랩도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이제 G.O.D라고 있었어. G.O.D. 20년 전쯤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건 울 수 있죠. 그건 엄마가 짜장면 싫다고 해서 내 짜장면 먹게 만들면 그건 울 수 있지. 근데 니네 모르잖아. 요즘 힙합이 눈물 빼는 힙합이 어딨어. 노는 거고 클럽에서 어떤 느낌 마음에서 하는 그게 힙합인 거지. 근데 봐, 요즘 발라드도 눈물 빼는 발라드는 없어. 근데 한 20년 전쯤 발라드 뭐 눈물 빼고 질질 짜. 그 느낌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고요? 봐.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노래는 슬퍼. 저 노래는 재미있어. 막 씨발 바운스 어깨춤이 쳐줘.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지금. 얘는 그런 거야. 설악산 갔더니 이 사람이 뭘 느꼈구나. 이 정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느꼈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구나. 이 정도. 계속 볼게요. 길의 노래. 내 마지막으로 봐봐. 여기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심장한 거죠. 시작인데 봐봐. 시작이 벌써 마지막이야. 들어갈 집, 들집이 비온나 무거진 길산 아니면 또 어디겠는가. 봐봐. 내 집은 어디야? 집에다 박스. 어떤 집? 마지막에다 바로 내 마지막 집은 어디야? 산이에요. 산. 근데 어떤 산이야? 기슭에 있는 산이야. 그만큼 나는 완전히 자연에 돌아가서 살겠다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슭에 있는 산, 기슭산이니까 굉장히 외진 곳에 살겠다 또는 험한 곳에 살겠다,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래? 연희새 짝지 하늘날다 깃털 하나 떨어진 굉장히 외진 곳, 깃털 하나 떨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외진 곳, 흑산 또 박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집을 깊은 산 땡땡 자기 집 어디이겠는가라고 추측하고 있죠. 우리 집 거기다 될 거야. 그걸 뭐래?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무슨 얘기일까? 봐봐. 마음이라는 거는 저는 이상이라고 봤고요. 욕심 많은 몸이 현실이라고 봤어요. 이상과 현실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뻔해. 원래 사람은 항상 현실과 이상 차이 있어. 니네의 등급과 목표, 대학, 니네가 원하는 너희의 왁구와 거울, 니네가 원하는 게임 랭크와 현재 티어, 너희가 원하는 티어, 현재 티어, 그런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 마음이 몸 쫓는다. 마음은 뭔가 앞서 있는 거지. 이상이지.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지. 몸은 제 길대로 온 한 가닥도 놓치지 않고 붙든다. 이게 현실이고 항상 얘기하잖아. 이런 현실 욕심이 많으면 당연히 괴롭죠.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 같거든. 옆에다 써. 괴로움 원인. 바로 닫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관습적인 거지 명확한 것 아직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두른다고 배워가지고 그 체득된 단청 올려서 바람이 들지 제 짧은 단 추운 꿈꿀 혈과마저 줄어든다. 자연 아래로 화살표. 자연이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를 비판적으로 하는 것 같고,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멀리 따라왔고요. 내 어린 어깨를 토닥이는 것을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 열렬했던 말들이 가시되어 일어선다. 내 생각엔 그래. 이 시인이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학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있죠. 내 생각에는 선생님 같아. 분필과 칠판 안에서 열심히 했다, 말을 했다는 걸 보면은 내 동그라미 아마도 선생님?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봐. 지금 이 사람은 되게 만족스러운 삶은 아닌 것 같은 게, 나는 마지막으로 자연의 산에 파묻혀 살고 싶은데 욕심 많은 몸을 계속 마음이 꾸짖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만에다 별표쳐 분필과 책상 앞에,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다고. 무슨 얘기 바꿔 얘기는 다른 곳에서는 열렬하지 못했다잖아. 옆에다 써. 다른 시간, 장소, 열렬 X.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 이 사람은 뭘까?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뭔가 열정적이지도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조금 불만 같은 거 아닐까? 가시되어 일어선다? 아래로 살펴. 자신에 대한 불만? 물음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간단한 거죠. 이상이 있는데 현실이 안 그래. 이거야 그냥. 산골 처녀야. 눈신이 십자수 그만두고 갑자기 왜 산골 처녀가 나오냐.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야. 예를 이런 거야. 내가 뭐 수업 시간에 본 적도 없지만 뭐 차은우 예를 들었어. 그런 느낌이지. 마동석 예를 들었어. 딱 느낌 오잖아. 마동석 하면 딱 느낌 오잖아. 차은우 하면 딱 느낌 오잖아. 여기도 산골 처녀 하면 딱 느낌 오잖아요. 순수할 것이고. 눈신이 십자수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에 콩밭 눈언니 보아라. 눈앞에 있는 십자수 그만두고 자연을 보라는 거죠. 밑에다 자연이라고 써. 길끝 무지가 차라리 편안히 사람들이 누워있고 봐봐. 사람들이 막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차라리 무지가 차라리 편안하다. 그러니까 비꼬거나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례 조주에 대해서 밑줄. 길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이다.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예지가 뭐야? 지 밑줄. 산끝에 예지적으로 거칠형스러운 피라미드를 맡겨버린 물박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야?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옆에다 써. 순수한 자연으로 가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가 쓰여졌던 시기면 최소한 6.25 이후일 것이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진짜 50년 전에는 그냥 눈과 산밖에 없어요. 한 40년 전쯤 되면서 도시화가 막 되면서 30년쯤 되면은 완전히 막 지금의 모습들의 건물들이 막 생겨나는 이런 어떤 급변하는 시기에 이 사람이 마음의 고향 편안한 곳은 자연이야. 나도 사실은 되게 마음이 편한 곳은 자연이야. 솔직히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의 삶을 잘 못 살겠어. 선생님 뭐 강남대 노숙하신다면 강남역이요 출퇴근할 때만 사람이 많지. 뭐 일요일 저녁 8시 물론 이제 저녁 8시도 강남역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른데 이제 클럽 있는 데는 뒤지게 사람들 많고 사람 사는 동네 삼성 본사 이쪽은 아예 그냥 사람 새끼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사 온 데도 강남 도곡동인데 도곡동도 사람 새끼가 없어. 진짜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5분 동안 우리 집 걸어오는 동안 사람 5명 보면 많이 온 거야.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아. 진짜 사람보다 새가 더 많아. 아예 그냥 사냥. 난 그게 너무 좋아. 자,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이 사람. 내 이 길 억새 속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배춧잎 같은 정맥도도 손을 쥐고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무까지 걸어둘 수 있을까 봐봐. 늘 내일로만 가는 밑줄 신발. 무슨 얘기야? 바쁘게 살아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문명에 젖어 살아간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싶대? 좀 쉬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다. 됐어? 옆에다 써. 쉬고 싶음. 내 늑골 밑에서. 늑골이 뭐야? 이거 여기 뼈. 거기서 부채든 달력까지. 무슨 얘기 있어? 나를 막 바쁘게 만드는 몰아붙이는 것들이지. 눈 다음에 풍문 소리 내려는 일어서는 글자들로 등도들을 한 열을 재울 수 있을 뿐. 쉬게 하면 난 쉬고 싶어. 좀 쉬고 싶어. 지쳤어. 지쳤으니까 쉬고 싶지. 쉬고 싶음. 밑으로 화살표 지침. 먼저 간 발자국들이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자국들과 뒤로 발길에 지워지고 대구를 달고 다른 쪽에는 은혜사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는 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희한하게 또 여기가 대구인데 대구에서 대구시가 막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느낌에서 자기 고향이나 전원을 생각하면서 시인이 쓴 거 아닐까. 이해됐어요? 이런 느낌. 왜? 대구. 좀 웃긴데 경상북도에 있는 대도시래. 누가 몰라 그걸?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대도시에다 박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주제는 뭐겠어? 그러면 써? 주제 땡땡. 도시 삶의 지침. 도시 삶의 지친 거 아닐까? 제가 좀 요즘 그렇거든요. 제주도 가서 살고 싶거든. 그런 느낌입니다. 1번. 야 봐봐. 화자 정서 강조. 이거는 너무 맞을 수밖에 없어. 동일시어 반복이 좀 한다면 돼. 됐죠? 2번 선지. 수미상관? 구조적 안정감? 잡아봐. 수미상관에서 구조적 안정감 100%예요. 그럼 수미상관만 확인하면 돼. 동일한 시어 수미상관. 야 잠깐만. 주제 생각하라 그랬잖아. 나는 이 사람 주제 뭐라 그랬어? 산산산 그러지 않았냐? 나 위에다가 산, 자연.
동시에 반복되네. 가는요. 뭐 설악산, 나의 뭐 자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굳이 수미상관 잘 모르겠어. 3번 명사로 시상 마무리. 이거는 써놓으세요. 행, 연, 끝이라고 써놔. 행과 연의 끝에 보면은 명사가 있어야지. 내적 고뇌는 당연히 있고요. 말줄임표, 물음표. 단어, 물음표. 이중 X. 이 사람 뭐 이중적 태도야. 지향이 명확하구만. 자연으로 가려고 이런 거. 그럼 좁히고 발췌도 하는 거예요. 도인한 시효가 있는지, 수미상관이 있는지, 명사 시행 반복인지, 말줄임표인지 딱 봤더니 눈으로 좀 크게 훑어. 그럼 가에 말줄임표가 딱히 안 보여요. 아, 있네. 근데 C에 있네, C에. 나에 있나? 안 보이는데? 오케이. 일단 그럼 말줄임표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좁히고 발췌도요. 그 다음에 명사 시행 마무리. 자, 끝을 보라 그랬죠. 길의 노래는 달고 있는 길에서 명사 시행 마무리가 돼. 근데 가는 끝을 봐, 끝을. 행연의 끝을 봐. 다 점점점점점 마침표로 끝나는데 명사가 안 끝나잖아. 그러면 가가 틀렸고. 맞죠? 5번도 이중적 태도 아니고. 수미상관? 수미상관 처음 끝 쭉 훑어봐. 잘 모르겠어. 동일시어 반복. 맞네. 죄다 뭐 산산산산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A의 끝부분 봐도 뭐 태고태고 뭐 이런 거라든지. 고요하다. 맞네. 정답 1번이네. 끝. 이런 느낌으로 좁히고 발췌도 하라고. 1번이 맞나? 이렇게 왔다가 2번이 맞나? 이러지 말고. 물론 여기서는 1번이 맞나? 했던 게 훨씬 편하긴 했지. 1번이 정답이니까. 그런데 불안하니까 또 2번이 맞나? 3번이 맞나? 하면 헷갈려고 틀려. 제발 좀 주제 구조 잡고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조도 잡으면 정답 나온다 그랬지. 선제 하나는 OX 아니라 그랬다. 정답 1번. 2번 문제 봅시다. AC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흐름 쭉 잡아보라는 거예요. A 촉발, B는 유지 전환, C는 집약. 1번 봐. 자, 현관펜으로 상황의 어려운 맥주. 그럴 수 있죠. 상황 제시했고 뭔가 이 사람이 되게 편해요 이런 건 아니었습니까? 2번 선지.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 공간을 상황으로 치환했죠. 어려움을 적막한 분위기로 치환했죠. 난 가능할 것 같다. 3번 선지. 3번 선지. 부정적 공간이요. 산에다 연관되었죠. 이 사람 산이 부정적 공간이었어, 둘 다? 도시가 부정적 공간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었냐? 좁히고 발췌도 해봐. 주제 설악구였고요. 그래, 설악선. 산으로 갔고요. 산이 부정적이라고? 오히려 B의 중간 부분을 봤더니 산에 묻혔는데 막 얘네들 이렇게 있잖아. C의 마지막을 봐도 설악산에 되게 뭔가 잘 되고 있잖아. 이해되죠? 그러네. 좁히고 발췌도 3번 보였을 거야. 됐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험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는 이유는 실전 자체를 너무 안 해본 거야. 또는 지금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잘 되겠지 뭐. 어떻게? 30일 중 수능인데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임팩트가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왜곡되면 안 돼. 매주 시험 치고 매주 시험 하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부량이 평소에 단단하게 받쳐진 상태가 돼야 시험 하나하나, 즉 면역력이 받쳐진 상태가 돼야 뭐가 좀 들어와도 대응이 되지. 평소에 준비 하나도 안 해놨다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세균 하나 들어와서 다 뒤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부량이 받쳐지고 우리가 수능에 대한 반복 숙달이 되면서 수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여러 번 수업을 통해서 딱 체화가 되고 틀이 갖춰져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있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문학보다는 명확한 공식, 정보처리 공식, 구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문학은 없냐? 아니라니까. 문학도 촉발, 전환, 집약, 주제가 뭐야? 정서, 감정에 관련된 표현들, 그 주제, 정서, 감정에 관련된 표현들은 상황에서 읽어와. 문제는 그걸 읽어오는데 문학적 관습이야. 둘 다 뭐야? 자연이나 현지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자연에서 혹은 산에서 나는 잘 될 거야. 앞으로 미래가 좋아 보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주제 흐름 잡고 그거에 관련된 개념어들이나 정리방식 잡아주면 1번에 1번도 보였을 거고 2번도 마찬가지 보였겠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꾸 발췌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지. 발췌도로 판단을 시키는 문제들이 아닌데. 1번 선지. 한가닥 도.
보이다 별표. 그랬던 것 같거든. 화자가 욕심 밑줄 부정적 상황이라고 쓰시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랬던 것 같거든. 혈과마저 밑줄 작은 생명들이 기본적 헬멧 터져마자 사라졌다. 이것도 부정적 상황으로 아까 엮었던 것 같거든요. 3번 선지.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만에다 별표. 그래, 여기서만 열정적으로 살잖아. 그럼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하다. 부정적 상황 되죠 지금. 4번도 그렇지. 지혜조차도 무의미하다라고 비판했잖아. 5번 선지. 늘 내일로만 항상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을 초연할 수. 뭔가 지금 주제가 이게 아니라 뭐라고? 자연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좁히고 발전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네.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겠다. 이건 무슨 얘기야? 너무 현실에 얼매이고 싶지 않다. 맞죠? 맞잖아. 완전 정반대 얘기잖아. 난 현실에 얼매이고 싶지 않아. 내일을 위해서, 뭐 미래를 위해서, 이 사회에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삶을 위해서만 살고 싶지 않아. 5번 옆에다 주제라고 쓰면 완전 뭐 주제랑 전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해놨잖아. 정도 5번 끝이지. 맞아.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다 박스 P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소망으로 화살표 박스. 이해되죠? 상황에서 소망이란 정서. 나는 밑줄 무의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박스. 희고하다 주제 희망이라고 쓰시고 세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의 모습에다 박스 상황. 됐죠? 간단하다니까 둘 다. 나는 뭐야? 현대의 도시, 대도시에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연으로 가고 싶어. 가는. 현재 뭔가 좀 억압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산이나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것 같아. 1번. 자, 봐봐. 다시에다 세모. 다른 태양에다 세모. 순환적 질서에다 세모. 맞죠? 통의 세모. 앞에다 C, 뒤에 생명이 억압되어 있던 절망적 상 벗어날 수 있다. 밑에다가 보기 플러스 작품 주제라고 쓰시고. 2번 선지. 나며 죽으면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 살아갈 걸 생각한다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 항구적으로 세계가 이어지기를 소망을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봐봐. 멸하지 않는다 밑줄. 오래오래 밑줄. 나고 죽으면 밑줄. 생성 소멸 맞죠? 항구적이죠? 하자의 마음이죠? 복이랑 작품 주제 엮으면 2번도 괜찮네. 3번 근데 봐봐. 달력과 일가표가 내 늑골에서 보챈다까지는 뭐야? 부정적 현실이지. 부정적 현실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의 주제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가 되겠어. 정답 3번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결국 이거야. 주제는 명확해요. 비교적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배웠던 뭔가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걸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읽어. 아무 생각 없이. 모르겠어. 그냥 읽어. 선지와 왔다 갔다 해. 모르겠어. 다 틀려. 이런 느낌이야.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개소리지만. 아니 봐봐. 우리가 어떤 아이돌 노래를 들어도요. 어떤 쇼미더머니 10을 봐도요. 가사에 메시지가 왜 없어? 있지 다. 힙합은 죄다. 쇼미더머니 뭐야? 아 씨발 내가 제일 잘났으면 중신들아. 그 이거야. 아이돌은 나 예뻐 뭐 사랑해 이지랄이야. 뻔하잖아. 근데 그걸 보고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시는 좀 더 다양하죠. 근데 비교적 또 공통점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요약을 해줬다시피 뭐야 그냥 아 나 부정적인 현실에서 뭔가 이상적인 뭔가가 있고 내가 바라는 건 이상이야. 근데 현실이 이러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만 잘 잡아줘도 1번 화자의 정서 강조 쉬어있나? 있는 끝. 2번도 역시 마찬가지. 사는 내가 묻혀서 뭔가 앞으로 잘 될 것인데 어떻게 부정적 공간이 되지? 주제 정서 답은 3번이야. 3번 선의도 5번 딱 봐봐. 잠깐만. 늘 내일로만? 뭔가 바빠가지고 나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이게 좋다는 얘기로 바꿔 써놨지? 4번도 3번 선지 봐봐. 달력이 일가표가 늑골맥 고쳤다는 거는 굉장히 바쁘고 힘든 그런 현대인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평안이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주제 구조 잡고 정답 선지만 보라니까. 그럼 희한하게 잘 보여. 정답되는 어떤 논리와 사고 흐름이. 그 연습을 할 때 여러분 제발.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선지 하나하나 OX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안 그래도 안 좋은 피지컬, 안 그래도 안 돼 있는 공부량이 거기서 소진이 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